안녕하십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학 수시 전형 이해란 주제로 오늘 전북 꿈사다리 TV 강의를 맡은 서림고등학교 교사 장진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통상 저희가 줄여서 지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고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들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 보통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또 불리기도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지거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조금 익숙해서 지거국이란 명칭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장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지거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시에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인재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중에 그 지역 대학생들 출신으로 30%를 의무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겠죠. 등록금 면에서 사립대학교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요. 또 등록금은 적은데 국가 장학금 혜택은 좀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국립이다 보니까 학사 운영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즉 조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 4,000명 정도의 규모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과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106개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곳이라도 한 70개 정도가 되고요.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의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우수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지거국에서는 본 캠퍼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특성화 캠퍼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주와 익산에 캠퍼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건데 고창이나 새만금, 정읍에도 캠퍼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저렇게 각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대학 본부가 있는 본 캠퍼스 외에 각각 특화된 어떤 캠퍼스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30% 의무 채용 조건이 있었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 지금 6개의 공공기관이 있고요. 해당되는 것이 광주, 전남 13개, 가까운 대전 17개, 충남, 충북 합쳐서 14개, 세종시 20개.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 130개의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은 국토부 자료인데요. 혁신도시 채용 지역인재 출신 대학, 즉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들이 과거 정부의 이전 방침에 따라서 각 지역의 혁신도시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북 혁신도시 아까 그 6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신입사원 채용, 즉 지역인재 30%를 뽑았는데 그 30%의 거의 68%가 전북대학교 학생 출신이다. 즉 광주 전남은 전남대 출신, 울산 같은 경우 울산대야
쉽게 말하면 거의 울산대 하나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남, 전북, 광주, 전남, 전북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출신들이 공공인재 채용의 60~70% 가까이 이렇게 뽑히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장점이 아닐까. 혹은 또 경쟁력이 좀 그만큼 타 대학보다는 좀 뛰어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별 연간 등록금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역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높고 사립대, 전국대, 또 전국대학교 혹은 국공립대학 이런 식으로 보니까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학과별로 계열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평균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숫자를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4년제 국립대학교, 거점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400만 원 초중반대. 그런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초중반. 상당히 좀 격차가 좀 크죠. 전문대도 사실은 그 중간 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역시 국립대학교의 연간 등록금이 가장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대입 2024 대입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모집 인원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른바 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과 거점국립대학 9개 거점국립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기재해 봤습니다. 서울권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시 모집에서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 물론 정시 수능 전형이 대학에 따라서 16개 대학이 40%를 맞춰야 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수능 전형이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좀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시에서만 놓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거점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보다도 교과 혹은 종합으로 오히려 모집하는 인원이 더 많고 종합으로 모집하는 인원보다도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보시면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논술을 치르는 학교는 두 군데뿐입니다.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고 나머지 지거국에서는 논술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신입생 가장 많은 숫자 순서로서 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북대학교까지는 보시면은 충남대도 거의 근접합니다만은 4,000명 이상의 모집 인원을 자랑하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얼핏 숫자로 보시니까 잘 눈에 쏙 들어오진 않으실 겁니다. 비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로 보시면은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맨 오른쪽에 보이는 정시 비율을 한번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작년도 정시 비율입니다. 자, 보시면은 큰 차이가 보이는 그런 대학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경북대입니다. 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시에서 30.9%를 모집했었는데 올해 18.5%. 자, 어마어마하게 모집 인원을 줄였죠. 줄인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전남대도 좀 줄고 다 강원대도 좀 줄었고요. 보시면은 상당히 숫자를 줄인 대학이 충남대, 충북대도 30%대에서 20%로 이렇게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인원은 당연히 수시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지거국에서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도 점점점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2025 대입에서는 전북대도 현재 지금 정시가 30.5%인데 내년에는 25%대로 줄이는, 그래서 그 줄인 만큼의 인원을 수시에서 또 선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북대학교만 놓고 보면은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5.9%,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0.2%, 그다음에 실기 실적으로 3.4%, 정시에서는 30.5%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또 지거국, 자, 지방 거점 국립대학 혹은 지거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른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학 계열에 한정해서, 의학과 간호 계열에 한정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선발하자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는 꼭 의학 쪽만 아니라 전 학과에 걸쳐서 지역인재를 좀 선발하고 있고요. 자, 지역인재 모집전 인원을 보시면은 쭉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58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596명을 지금 선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약간 좀 혼동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만 해당되는 전형입니다. 수도권 소재,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교인데요. 이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왜 그러느냐? 교육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 50% 이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전형들을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100%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면접이 좀 포함될 수도 있고 출결 점수가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서류 점수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은 교과 성적 50% 이상이 반영되는 그런 전형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에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 전형을 운영하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식으로 전형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바로 지역균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역인재 전형은 꼭 교과 전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종합 전형으로 뽑는 데도 있고요. 또 혹은 또 정시에서도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 자율입니다. 대학 자율이고요. 전형 방법도 역시 대학 자율이고요. 여기는 지방 소재 대학교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은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즉 대한민국의 뭐 고등학교 졸업자라든가 졸업 예정자, 물론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혹은 뭐 졸업한 지 2년, 3년 이런 제한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역인재 전형은 그 대학 소재 지역 출신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역 개념으로 묶었는데요. 광역 개념으로. 그래서 지거국의 예를 들자면은, 자, 경북대다라고 하면은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어느 대학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광역 개념이니까, 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학생들은 전남대와 전북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거국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이 좀 따르긴 합니다.
이것은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혹은 뭐 지역의 대학들의 어떤 뭐 공통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학과에 따라서 이른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 합격 성적대 편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납니다. 의학계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나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교과 전형의 경우에 우리 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 가까이 가까운 이런 여기서 한 70% 컷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학과도 있고, 반면에 같은 교과 전형인데 5등급대에서 또 컷이 형성이 되는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게 폭이 좀 크죠.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었을 때는 같은 사범대 내지만은 물리전공과 역사교육과 간의 이 70% 컷의 편차가 거의 2등급 가까이 나는 또 그런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대에 맞는 그런 학과를 또 고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상당히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요즘에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선생님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컷은, 쉽게 말하면 컷은 교과 전형의 컷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는 이 지구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합전형의 합격자였던 평균 성적이 교과 전형 합격자의 평균 성적보다도 좀 높게 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수능 최저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모집 인원의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과 전형보다 컷이 낮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점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 살펴보고, 의학학 계열은 대부분 다 4개 합, 아무리 못해도 3개 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기준이 좀 높지요.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은 2개 합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 경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학과, 뭐 간호학과라든가 뭐 국어교육, 영어교육과 같은 데가 2개 합 6등급이고요. 6등급이고 8등급. 그 외에는 대부분 다 8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교육과가 7등급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8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을 포함하는 조건을 걸고 있는 학과가 많습니다. 자, 탐구는 한 과목, 잘 본 거 한 과목을 적용합니다. 잘 본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나 3개. 왜 2개나 3개냐? 같은 대학에서, 가령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을 반영을 하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2개 합을 반영을 하고, 심지어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전남대, 부산대, 제주대는 그렇게 학과에 따라서 2개 합 혹은 3개 합 이렇게 좀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개를 반영하는 것,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는 3개 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학들도 내년에는 다 2개 합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올해는 3개 합을 반영한다. 이 대학들은 그렇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일반 전형과 올해는 특이하게 지역인재 1, 지역인재 2로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북대학교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요, 교과 100입니다.
출결 같은 거 일제 반영하지 않고 교과 100. 그러니까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가 전부 다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다만 충남대학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출결이 20%, 충남대학교 사범대학교는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약간 다른 전형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국어,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영어, 과탐 2과목입니다. 다른 일반 학과는 탐과 1과목인데 2과목입니다. 합이 5등급입니다. 합이 5등급인데 탐구 절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탐구 1과목을 1등급 맞고 1과목을 2등급 맞았으면은 자 3등급, 합이 3등급이죠. 두 개 과목으로 나누니까 1.5등급인데 절사니까 0.5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탐구 과목은 평균 1등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치의학과는 수학을 포함해서, 자, 이게 작년에는 이 조건이 없었는데 올해 이 조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포함해서 세계합 6등급. 자, 그 다음에 약학과 수의학과는 수학, 미적분을 포함해서 기하나 포함해서 세계합 7등급. 간호학과는 자, 두기합 6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충북대도 그렇고요. 자, 부산대와 경북대가 특이합니다. 부산대와 경북대가 자,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교과 100이었는데 올해 이 대학들의 학업 역량 평가라는 것과 서류 평가라는 명목으로 쉽게 얘기하면 서류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자, 각각 20% 반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영향력이 발휘될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어떤 꼭 내신 성적에 약간 불리함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기존에 서울 이른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했었던 대학들이 있었죠. 뭐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 대학들의 그 전년도 그 입시 결과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은 서류를 반영하는 그 비율만큼의 어떤 합불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지역 학생들 중에서 부산대나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평가 20%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거점 국립대는요 이 부산대와 경북대를 빼고는 어떻습니까? 다 교과 100이죠. 예. 작년까지는 출결도 반영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이제는 출결 반영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교과 100 내신 성적으로 전부 다 선발을 한다. 자, 그러면은 교과 100인데 어떤 과목들을 반영하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되는 그런 대학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전남대와 전북대는 보통 인문 자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습니다.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뭐 국영수사, 과 혹은 계열에 따라서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충남대를 보시면은 충남대죠. 충남대를 보시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과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영수사, 과, 한국사에다가 기술점 가정, 제2외국어, 한문까지 반영을 하니까 이건 어떻게 따지자면은 전과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부산대와 경북대
부산대와 경북대를 빼면은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다 반영을 합니다. 부산대와 경북대는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서류평가, 학업 역량평가 20%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줍니다. 총점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국, 영수, 사과, 한국사로 해서 총점 뭐 1000점이면 1000점 만점, 500점, 500점 만점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선택 과목 3과목을 가산점을 주는데 A는 1.5점, B는 1점, C는 0.5점. 뭐 전남대는 A는 15점, B는 9점, C는 3점으로 환산점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자, 충남대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A는 무조건 1등급 간주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줍니다. 주고요. B와 C는 누적 비율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데, 즉 무슨 얘기? A를 맞았었던 비율이 좀 크고 또 A나 B를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점수가 작아지는 거죠. B와 C에 맞은 점수는. 자, 그래서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3과목 가산점으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479명을 지금 올해 큰 사람 전형 선발합니다. 물론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뭐 기타 기회균형 전형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제가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전북대와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3, 4배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학학 간호계열만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자, 충남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종합 1 일반 전형 있고 종합 1 서류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과 서류. 무슨 얘기냐? 한 트랙은 면접까지 보고, 즉 1단계 몇 배수 선발해서 2단계 면접을 실시하고, 한 트랙은 서류 전형은 면접 없이 학생부로만 뽑아버리는 일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괄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1, 학생부 종합 2로 나누는데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있냐. 자, 부산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산대는 학생부 종합과 자,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고 있어요. 지역 인재로 선발하고 있고 경상국립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도 역시 수능 최저는 아까 말씀드린 의학학 간호계열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경북대 또 역시 일반과 지역 인재로 나누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자, 강원대도 역시 미래인재 1, 미래인재 2로 뽑는데, 자, 물론 다르죠. 미래인재 1은 일괄 전형, 즉 학생부로만 뽑아버리는 전형이고요. 미래인재 2는 면접까지 치르는 단계별 전형. 그 다음에 비록 뭐 간호 수의예지만은 수능 최저 2개 적용을 하고요. 2개 학과 적용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전형 방법으로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단계별 전형입니다. 전남대도 단계별이고요. 충남대는 단계별로 뽑는 전형이 있고 그냥 학생부로만 일괄적으로 선발해버리는 그런 전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충북대는 둘 다 학생부로만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한 트랙에는 학생부 종합 2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학생부 종합 1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수시 전형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전체 경쟁률입니다. 전체 경쟁률. 전형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경쟁률 보시면은 지금 뭐 최근 한 6개년 정도인데요. 최근 한 2개년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2021
대입에서는 전체 6.38대 1이었었는데 2022 대입에서는 7.68, 작년에는 8.19. 예. 이 정도면 이제 껑충껑충 뛴 것이죠. 예. 껑충껑충. 예. 학생부 수시 모집 전체로 뽑는 인원을 감안을 해보면은 엄청난 숫자들이 더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000명 이상씩 더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형별로 보시면은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교과 일반 전형입니다. 자, 교과 일반 전형. 자, 교과 일반 전형을 보시면은, 자, 2021에 6.8대 2인데, 2022 대입에서 7.6대 2. 물론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작년에 보시면은 9.56대 1로, 예, 엄청나게. 교과 일반 전형이 한 1,3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1,300명, 예, 거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한 2,500명 정도 이상이 더 원서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2에서 2023 대입 때 이렇게 경쟁률 껑충 뛰게 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2022 대입까지는 교과 전형에 3개 합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2개 합으로 완화가 됐었죠. 완화. 아마 그 영향이 가장 컸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다른 것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고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었었어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고 지역인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 풀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집 인원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겠죠. 자, 큰 사람 전형 좀 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11.7대 1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어촌 전형. 자, 농어촌 전형도 꾸준히 경쟁률이 올라오다가 작년에 좀 줄었죠.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22 대입까지는 전북대학교 농어촌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120명 선발을 해왔는데 작년에 종합 전형 120명 그대로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0명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좀 분산된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농어촌 전형의 경쟁률은 약간 좀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올해 전북대학교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들을 보면은 자, 있습니다. 전형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집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지역 인재 전형을 구분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작년까지는 전북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들만.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인데 광주나 전남 지역 학생들은 전북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지역 인재 전형에는 우리 전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약간 좀 불균형적인 상황이었었죠. 그랬던 것을 전북대학교가 올해부터는 지역 인재에서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형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역 인재 1 호남권으로 460명을 선발을 하고요. 지역 인재 2 전북권. 자, 전북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건 전라북도 출신 학생들만,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는 전형이죠. 10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인재 2는 의약학 계열만 선발합니다. 의약학 계열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역인재 이유형 전북권 했습니다. 자, 의예과, 치의과, 수의과, 간호학과. 자, 약학과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의학과 간호학 계열에서 이렇게 전북권의 어떤 몫을 따로 좀 챙겨놨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부 수능 최저가 조금 바뀐 그런 학과가 좀 있고요. 그 빼놓고는 좀 전북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수의과대학과 환경생명자원대학, 즉 생명공학부, 한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세 개 학과가 지금 있는 대학입니다만 여기는 익산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익산, 전주가 아니고요. 익산에 캠퍼스가 있고요. 자, 그래서 수의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전주, 즉 전주에서 본 캠퍼스에서 쉽게 말하면 수업을 듣지만은 2학년 때부터는 익산에서 쉽게 말하면 수업을 강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생명공학부나 한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는 익산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 공과대학 융합기술공학부의 IT 융합기전공학 전공의 일반 학생 전형 합격자는 자, 1학년 때는 전주에서 하지만은 3학년, 3, 4학년 때는 새만금 프론티어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아주시고요. 자,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지원 자격입니다.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아버님이나 혹은 부모, 어머님과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두 분 같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은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학생과 같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한 날부터 졸업한 날까지 전북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셔야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1, 2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전형 새로 좀 작년 신설이 돼서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하고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예체능 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자, 인문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도덕 포함하고요. 과학,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단 스포츠 과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교과 전 과목, 즉 사회과학이 좀 빠지죠. 그다음에 한국사까지 반영을 합니다. 자,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그다음에 해당 예체능 계열, 즉 내가 미술 쪽이다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미술. 자, 음악 쪽이다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음악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포함을 합니다. 자, 학년별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 1학년 성적이 20%, 3학년 성적 40%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과목들 중에서 등급이 산출된 과목들은 무조건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세 과목 가산점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밖에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점수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계산식을 보면은
계산식을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저희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개인 사정이 됐든 학교 사정이 됐든 간에 뭐 3과목을 다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조금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수능 최저 응시 기준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자, 수능의 응시 영역입니다. 즉 이렇게 응시를 했을 경우에 역시 이게 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영이 되는 것인데, 자, 인문 및 이 여기에 속해 있는 모집 계열들은 자, 국어, 수학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탐구도 역시 사탐이나 과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자연 계열에서 자, 이런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이런 표시. 자, 가령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는 확률과 통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적분 기하를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의 어떤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한다든가 혹은 수능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예, 치의예, 수의예, 약학, 이른바 의약학 계열과 수학과와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과들은 수학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탐구에서는 자, 이 부분 사범대학교 과학교육학부 물리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이 학과들과 의학학 계열은 과탐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과탐 두 과목만. 과탐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사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자, 자연 계열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과학탐구 한 과목 이상 응시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1등급 하향 적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사탐 이제 탐구 과목에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사탐을 2과목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과탐 2과목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사탐 2과목만 아니면은 과탐 한 과목 이상 응시자니까 포함이 됐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1등급 하향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향이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죠. 내가 2개 합 8등급이 기준인데, 2개 8등급이 기준인데 내가 탐구를 그 2개 영역에 탐구를 넣었을 경우에는 2개 합 9등급까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등급 하향 적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하향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학을 포함하니까 수학과 탐구를 했을 경우에는 2개 합 9등급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학과가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학과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그런 학과 학부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수학과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사람 전형, 전북대학교 어떤 일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큰 사람 전형부터 아주 뭐 다양한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선발하는 그런 전형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아주 많은 전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뭐 70%라고 나와 있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그 3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르고, 그래서 1단계 성적 70%와 학생부 성적 70%와 면접 30%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의학학,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럼 평가 요소, 평가 영역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 방금 얘기 드린 것은 전부 다 그동안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역시 전북대학교도 역시 평가 요소가 크게 세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인성 및 사회성,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 성장 및 발전 가능성. 비율은 각각 20%, 40%, 40%입니다. 무조건 지원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학생부가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 항목, 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학생부에서 저희는 보겠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어떤 강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전공 참고 교과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전공 관련 참고 교과의 이수 여부 및 실적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함 했어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평가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은 교과 전형은 아닙니다.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자, 가령 내가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참고하셔야 돼요. 본인의 수학, 본인이 1학년 때 3학년 1학기까지 배웠었던 이수했던 과목들 중에서 수학 과목 전체와 과학원, 과학원은 뭐냐? 위에 보니까 물리학 관련 교과목이네요. 자, 내가 쉽게 말하면 물리 들었냐 안 들었냐? 라는 얘기가 먼저 될 것 같고요. 미적분을 이수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과목들의 어떤 그 성취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평가 영역에 맞추어서 학생부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어떤 과목을 들었었고 이수를 했었고 그 과목들의 성적은 어떤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이제 1단계에서 3배수 안에 들어서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갔다. 자, 면접은 3인 1조입니다. 3인 1조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면접위원이 3명이에요. 면접이 3명이고 10분 내외로 봅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면접에서도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면접 평가 요소는 그렇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을 30% 보고요. 전공 적합성의 발전 가능성을 70%.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도 만들 것이고 평가를 하시겠죠. 물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단계에서 서류 평가에서 통과를 해야만 3배수 안에 들어야만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1차 합격이 됐다, 1단계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면접 준비를 하실 건데 그냥 마구잡이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면접에 응시할 각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모든 대학들이 면접 평가 요소 혹은 반영 비율 이런 것을 다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자, 뭐 이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복이 또 입어서는 안 되고 신분증 수험표는 소지를 합니다만은 교복 착용 금지. 본인의 이름이나 출신 고등학교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이건 말하시면 안 돼요. 감점 대상입니다.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성명이라든가 직업 같은 것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전북대학교 수시 전형 일정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일정을 살펴보자고 했냐라고 하면, 물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다들 연락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이제 챙겨주시겠지만은, 자 보세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11월 10일. 그런데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로는 갑니다.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주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게 충원 합격에서 보시면은 3차 충원 발표 후에 개별 통보하지 않음. 이때는요 학교로도 통보가 안 갑니다. 충원 합격자들은. 충원 합격 때는 오로지 학교 때 3차 충원까지는 개별 통지가 가지만은 그 이후부터 혹시라도 4차라든가 5차까지 갈 경우에는 이때는 학생들이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후 이게 추후라도 이 부분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올해 전북대학교 모집 인원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내가 생각하는 전형으로 모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전형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근데 자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사람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안 뽑는 학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생명자원융합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생명자원융합학과에서는 뽑질 않아요. 오로지 뭘로만 뽑습니까? 여기는 만학도와 그 다음에 특성화고졸 재직자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또 재학생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학과예요. 그런 학과 이건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사회통합전형이나 국가부문 대상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혹은 지역인재에서도 아직은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먼저 확인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캠퍼스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꼭 내가 전북대학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전주에 있는 본 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자, 이건 전년도 수시 교과 전형의 경쟁률 상위 학과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어마무시하죠. 경쟁률 뭐 69대, 60대, 30대, 20대. 자, 이렇게 쭉쭉쭉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살펴보기로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0대 1이 안 넘었어요. 뭐 아무리 높게 쳐줘도 한 10대 1 정도 됐는데 9점 얼마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런 학과들은 좀 상당히 좀 더 몰린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나중에 혹시라도 보시면은 최종 합격 후보 순위를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입결을 보실 때 이게 이제 충원 인원이라는 것이죠. 충원 인원, 충원율이 몇 %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스마트웨어 공학과는 모집 인원이 12명에 후보 41번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모집 최초 합격자를 빼고 41명이 더해진 거잖아요. 41번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충원율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얼핏 계산이 안 되는 400%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충원이 좀 비교적 잘 되는 학과가 있고 좀 빡빡한 학과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결을 보실 때는 뭐 몇 등급이었냐, 또 총점이 몇 점이었냐, 환산점이 몇 점이었냐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충원까지 한번 살펴보셔서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건 지역인재 경쟁률.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렇죠. 작년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라고 해서 올해도 낮은 법도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들의 이 경쟁률은 가령 모집 기간이 5일이다. 수시 모집은 총 5일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5일 동안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4일째 되는 날부터 접수를 하더라라는 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눈치 작전도 좀 심하게 나타나고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2, 3개년간의 어떤 그 입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지원을 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고요. 상위학과. 자, 사회복지 상당히 높았습니다. 간호, 소프트웨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높았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 상위학과입니다. 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 전형에 비해서 특별 전형, 즉 기회균형이라든가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은 충원율이 좀 낮아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뽑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북대학교가 올해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좀 해본 것인데요. 단과대학별 최종 등록자 내신 70% 컷입니다. 대학별이에요. 학과를 다 보여드리기 너무나 많아. 아까 말씀드렸죠. 전북대학교 106개 모집 단위가 있다고. 106개 학과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평균을 한번 내본 것입니다. 자, 뭐 좀 특이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전년도와 비교를 해 봤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좀 올라갔죠. 컷이 컷이 좀 이 부분은 지금 교과 전형이 좀 낮죠.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그다음에 교과 지역 대부분 다 이런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컷이 가장 좀 낮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교과 일반 이런 어떤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수의과 대학과 스마트 팜학과 뭐 약학과 뭐 이런 데는 지금 자료가 좀 없어서 왜냐하면 얘가 좀 큰 사람 전형인데 그렇죠. 3명 모집 인원이 3명 이하면은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은 작년도에 전북대학교 정시 가군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입니다. 자, 갑자기 지금 수시 얘기를 하다가 왜 정시 성적을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자, 물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드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수시 지원할 때 출발선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평상시 모의고사, 특히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봤었을 때에 내가 정시에 지원 가능한 그래서 합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학 학과가 수시 원서 지원의 출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성적도 한번 참고로 하셔야 수시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든가 대학교를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단과대학별로 했기 때문에 학과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의학과나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높죠. 매우 높죠. 높아도 매우 높은데, 자, 여기서 보면은 공공인자풀 뺀 다른 곳은 뭐 70% 컷이 한 60대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나군입니다. 전북대학교는 가군, 나군, 이제 대학을 달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군에서는 수의과와 약학대학 역시 높죠. 높고 간호대학도 역시 70% 중반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는 글쎄 사회과학대학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60%대로 지금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까지 할 거 없고 한 벌써 3년 전까지만 비교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낮아지지는 않았는데, 역시 학생 수 감소의 여파가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북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 거점 공립대학도 이런 현상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두색이 녹색이 작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인데 재작년에 비하면 껑충 뛰었죠. 껑충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작년까지는 3개 합이었는데 3개 합인데 작년에 2개 합으로 완화되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껑충 뛰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자, 3개 합일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대. 자, 교과 일반이 38.5%, 지역 인재가 31.7%였습니다. 2개 합. 자, 2개 합 8등급이다. 이거 저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해서 거의 한 70% 가까이 충족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예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50%에 그쳤는데, 그런데 뭐 3개 합일 때도 마찬가지고 2개 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과 일반 여전히 우리 지역 학생들의 충족률이 교과 일반이다 보니까 타 지역 학생들도 이제 교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죠. 물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타 지역의 대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만큼 조금 나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라도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수능의 경쟁력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탐구 한 과목이니까 여러분 탐구와 영어, 특히나 또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수능의 킬러 문항 논란으로 인해서 수능에 좀 쉬워진다, 뭐 이런 예측 아닌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두세 과목 정도는 좀 전략적으로 수능 공부에 좀 노력을 기울이셔서 하면은 전북대학교 2개 합 정도, 또 전남대학교도 2개 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입시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지, 내가 수능 최저가 아예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는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교과 전형으로는 원서를 낼 수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이 큰 사람은, 이것은 뭐 전북대학교 종합전형 큰 사람 전형은 의학학 간호 계열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호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치유학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작년도보다
상승을 좀 했죠.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조금 완화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예, 있고 그만큼 이제 의학학 계열에 더 집중되는 학생들이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하니까요. 더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우수한 인재들이 그만큼 또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중간 부분에 입시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입시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과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3등급, 4등급, 5등급 초반대까지의 또 합격자가 나오는 그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제가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는 웬만큼 내신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합격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에 좀 매진을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점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건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